네, 안녕하세요. 기하학과 사고교육 10주차 영상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강의록의 8절에 방향도함수와 공변도함수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항상 우리 3차원 공간을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3차원 이제 좌표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 3차원 R3에서 정의된 함수의 이제 여러 가지 특정한 방향으로의 변화율이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먼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1차원 수직선에서의 정의된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이 f의 미분은 이제 우리가 f 프라임 x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y는 fx의 함수의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 x에서 x0라고 하겠습니다. x0라고 하면요, x0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x가 이제 x0로 접근할 때 fx랑 fx0의 그 차이를 x와 x0의 차이로 나누어 준 것의 그 극한으로 우리가 정의를 이제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x0에서 f의 미분계수라고 하는데요. 하고 이제 순간 변화율로 이제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1차원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일반적인 차원이 높은 공간이 되면은 이제 어떤 점 이제 P가 있을 때 이 P로 가까워지는 방향이 이제 1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좌극한하고 우극한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됐지만 3차원에서는 그 P로 접근하는 방향이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다양한 접근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점 P에서 이제 그 방향을 어떤 특정한 V 방향의 변화율을 생각할 때는요, 그 말은 이제 점 P에서의 적벡터 이 VP가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때 V 방향의 방향도함수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기호로 점 P에서 V 방향으로 함수를 변화율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요. 이제 또는 f를 v 방향으로 미분한다. 해서 이런 기호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기호를 쓰는 이제 책도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미분기하학 교재를 따라서 이제 이 기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정의는 이제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 P에서 P 플러스 T V 방향 빼기 FP. 그래서 P에서 V 방향으로의 순간 변화율. 이것이 이제 정의입니다. P에서 V 방향으로 F의
순간 변화율하고 이것을 방향 도함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정의고요. 이것을 또 계산하는데 또 이제 유용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공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FP는 이제 3차원, 그러니까 그 변수가 이제 3개니까요. 네, 여기서 지금 F는 R3에서 R로 가는 이제 함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한 대로 F는 R3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지금 강의록에 이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강의록에서 네, FP 하면 이제 실수인데 제가 벡터로 이제 실수를 그러니까 여기를 잘못했네요. 벡터가 아닙니다. 요거는 무시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니고요. 여기는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제가 원했던 건 V가 지금 V는 점 P에서의 접벡터니까 그거를 성분으로 이렇게 V1, V2, V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FP 플러스 TV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FP1, 죄송해요. P1 플러스 TV1, P2 플러스 TV2, P3 플러스 TV3가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1에 P1 플러스 TV1 아닌데요. P2 플러스 TV2 P3 플러스 TV3 빼기 FP1 P2 P3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요거는 근데 이제 우리 미분의 이 연쇄 법칙에 따라서 이것이 F를 첫 번째 성분으로 미분한 것에 이제 이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사실은 이제 증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공식 증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미분의 연쇄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러한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x1을 이걸로, x2가 이걸로, x3는 이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1, x2, x3를 t에 관한 함수로 이제 보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x1을 t로 미분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게 v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FV1 더하기 FV2 더하기 FV3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네. 그래서 요 벡터랑 이제 이 벡터 v1, v2, v3 이 벡터랑 이제 표준 내적을 취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방향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요 벡터는 우리가 함수 f의 기울기 벡터 또는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이제 하는데요.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서 이제 학습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f의 기울기 벡터 또는 그레디언트 벡터. 그래서 네, 이런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f의 그리고 죄송해요. 빠졌는데요. 중요한 것이 이제 p를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에 여기 p를 대입을 하고요. 이거랑 네, 그 vp 여기도 이제 이거는 네, 그 출발 지금 처음 시작하기를 벡터 v의 출발점은 v로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 두 벡터를 내적한 것이 바로 이 방향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 예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가 x3승 y제곱 z, p는 1, 2, 3, v는 1, 0, 마이너스 2일 때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게요. 이제 먼저 정의를 이용을 하면요. v, f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의 네, f 네, p 플러스 tv입니다. 그러면요, 네, 지금 1 플러스 t, 2, 3 빼기 2t 여기 빼기 f의 1, 2, 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1에 네, 1 플러스 t의 세제곱 곱하기 4 곱하기 3 빼기 2t에 이게 빼기 지금 빼기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제가 이쪽에 다시 이쪽에 네,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네,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네,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1 플러스 3t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t 3승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 빼기 8t 그 다음에 빼기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상수항은 이제 지워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네, 여기 t를 계산하면요. 네, t의 1차항을 계산하면 네, 36t 빼기 8t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6 빼기 24t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t를 0으로 보내고 그 극한에 지금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요. 이제 뒷부분은 이제 0이 되고 이제 계산을 하면은 2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정의를 이용한 계산이었고요. 다음으로 앞선 이 그레디언트 벡터를 이용한 공식,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VPF는 요거가 되는데요. 네, 먼저 이거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계산을 하면은 지금 3x제곱 y제곱 z 다음에 2x 3승 yz 콤마 x 3승 y 제곱이 이제 되는데요. 여기 이제 p를 대입을 하면요. 네, x에는 1, y에는 2, z에는 3을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네. 어떻게 되냐 하면요. 예, 36, 12 그쵸? 예,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36, 12, 4와 v를 대적하니까 네, 역시 똑같이 2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향도 함수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방향도 함수의 요 공식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지금 f의 기울기 벡터랑 v랑 내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향도 함수의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v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v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상수배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덧셈이 쪼개진다. 이런 성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v에 대해 선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f에 대해서도 선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여기 이 공식으로부터 이 성질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분의 라이프니츠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미분의 곱의 법칙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함수의 곱을 v 방향으로 미분하면 하나를 미분한 거 곱하기 gp 그 다음에 fp 곱하기 다른 것 g를 미분한 것 이런 곱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역시 이 공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살펴보았을 때 이제 우리가 일변수 함수를 다시 잠깐 생각하면요. 일변수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변수 함수는 여기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이 지금 같을 때 같으면은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요. 그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우리가 x0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이제 다시 써보면은 지금 리미트 h에 fx0 더하기 h 빼기 fx0 이거를 우리가 f'x0 만약 극한값이 존재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다시 쓰면은 용로 할 때 f의 x0 h fx0 빼기 f'x0 h 이 값이 극한값이 0이 된다 라는 거랑 동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h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어떤 걸 곱해서 이 극한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이 숫자가 이 값이 존재하면은 우리가 이 함수가 f가 x0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1차원일 때. 그거를 이제 우리 3차원으로 일반화를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y는 fx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0에서 그 접선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이해했듯이 이제 또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는 이제 뭐 w는 f, x, y, z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은 뭔가 4차원 공간에 어떤 그래프가 이제 생길 텐데요. 그럴 때 그 어떤 그 함수의 그래프가 점 P에서 이 접평면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적어보면 여기 이제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극한식 그래서 여기다 다시 적어보면 이제 벡터니까 벡터가 0으로 간다는 말은 벡터의 크기가 0으로 간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절대값이라고 썼지만 정확히는 그 벡터의 크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f의 p 플러스 v 빼기 fp 빼기 이제 여기는 벡터니까 벡터인데 벡터끼리 연산해서 실수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내적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맞겠는데요. 이렇게 내적을 해서 이 극한값이 0이 되는 그렇게 되는 a 벡터 a가 존재하면 그러면 우리가 f가 p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학적으로는 함수 f의 그래프가 그 점 P에서 저평면을 가진다는 것과 이제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먼저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 f가 미분 가능하면 f가 그냥 팩트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엄밀하게 증명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사실로 알려진 것은 만약 f가 미분 가능하면 그러면요 a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는 바로 기울기 벡터가 되겠습니다. f가 미분 가능하면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a가 존재한다는 뜻인데 이런 a는 사실은 이 등식을 만족하려면 사실은 이 f의 기울기 벡터여야 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 보는 방법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f의 기울기 벡터를 여기다 넣고요. 그것으로 a를 생각해서 이 극한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보았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방향을 고정했을 때 그 방향으로의 방향 도함수를 정의하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함수를 벡터장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그 함수를 벡터장으로 이제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